결국은 파운드리 쪽에서 아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을까. 중립금리를 더 높이자라는 의견까지 나왔거든요. 3% 이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것도 이제 또 반영하는 날이 오겠죠. 은행주들도. 예, 그래서 리오프닝 주식들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쪽은 가지고 있으면 엉덩이 싸움하면 분명히 올라올 종목들이라고 봐요. 네, 오늘 모신 분은 신한금융투자 서울파이낸스센터 황유현 PB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 주식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공포에 노출되었다가 오늘 마지막 금요일 날 기사회생 한 날 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안 좋은 날 뭐 이렇게. 뭐 대형주 현대차, 기아를 포함해서 뭐 그래도 현대 기아는 어제 반등이라도 했죠. 네, 근데 삼성전자 이게 삼성전자 차트인데요. 네. 차트만 보면 이게 이름 종목명 치고 차트만 보면 지금 이제 이런 말 말씀 되게 드리기 좀 미안한데 50주 신저가입니다. 네, 50주 신저가예요. 그래서 좀 어이가 없어서 이럴 이유가 있나? 그러니까 네, 아무리 그래도 실적은 역대 최대급인데. 그렇죠. 이 정도면 아무리 선반영을 했어도 사실 반전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었다고 봤거든요. 최소 급등은 아니더라도 신저가 굳이 나올 이유가 있을까? 근데 어제 이제 저희가 이제 아침에 방송하면서 LG전자하고 삼성전자가 이제 어제 목요일날 발표를 했잖아요. 삼성전자는 이제 장 전에 발표를 했고, 이제 LG전자는 장 후에, 그 오후에 발표를 했고, 근데 LG전자는 어제 발표하고 나서 사실 좋지 않았지만, 다행히 오늘 급등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다시 바닥을 확인하는 이제 그림이 오히려 더 좋아졌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 이제 바닥 테스트를 한 거니까 요 그림이 돼서 오늘 거래량도 나오고 양봉도 나왔기 때문에 이제 조금 LG전자를 보유하셨던 분들은 좀 그래도 오늘 마음 편한, 그리고 한 6% 넘게 상승했기 때문에 그래 좀 위안을 좀 삼으셨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봐도 이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그러니까 오늘 그 노은창 센터장하고 예. 방송을 해가지고 네. 그렇죠. 영상이 좀 나갔는데 노은창 센터장도 그냥 할 말이 없대. 왜냐면 이유가 없다는 거야. 왜냐면 지금 이제까지 일부 생각처럼 그래 이번에 좋은 건 알겠는데 다음은 안 좋을 거 아니야. 네. 근데 다 2분기도 1분기보다 그렇죠. 오히려 좋을 거라고 원래 얘기를 1분기 하더라고. 비수기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2분기, 3분기 또 좋은 상품들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알 수가 없어요. 그 이면에는 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신흥국에 대한, 일단은 한국 시장에 대한 일괄적인 매도, 그러니까 가장 세게 나오는 게 삼성전자이고, 그리고 삼성전자 말고 우선순위가 더 좋은 것들이 많다. 지금 이세전지도 그렇고 리오프닝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 근데 영업이 개선 속도가 더 좋아지는 것들이 더 많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은 저랑 같이 시장에서 주식 이야기하시는 분들끼리 다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다들 그렇죠. 삼성전자를 일정 부분 다 포지션을 갖고 가는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왜 빠질까? 그러면 결국은 파운드리 쪽에서 아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을까? 요거에 대한 거를 확신을 주지 못하는 부분들, 미국이나 아니면 TSMC 대비, 그리고 최근 사실 수율에 대한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확신을 아직 외국인 투자자들이든 누구든지 간에 확신이 안 서는 거죠. 지금도 사실 수율이 높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바로 지금 3나노로 가겠다고 하는 거니까 3나노에서는 그러면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 부분도 사실 좀 물음표가 아직 붙어 있어서 이 부분이 해소돼야 되는 부분들이 좀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여기저기서 이제 리포트들이 나왔는데, 우리가 13조 원을 영업이익을 컨센서스로 보고 했지만 몇몇 군데서는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안 나왔다, 미달이었다라고 생각하는 하우스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나온 건 많이 나온 거지만 사실 좀 기대치도 일정 부분 좀 높아져 있다, 막판에.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수급적인 요인들하고 이해관계가 다 얽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더라고. 증권사에서 참 이상한 일을 하고 있대 요즘. 뭐냐 그랬더니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실적은 높이고 목표 주가는 낮추고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좀
기존에 있었던 목표 주가가 너무 높아서 괴리가 좀 많이 나니까 좀 10만 원 정도라고 봐도 지금부터 한 40%, 50% 정도 올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괴리가 너무 높으니까 현실적으로 좀 이제 목표 주가를 어쨌든 현실적으로 낮추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결국은 우리나라 신흥국들 주가들이 좀 세려면 유동성도 좀 높아져야 되는데 계속 이제 긴축 구간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수들이 계속 위협하는 것도 나오고 있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아쉽고 다만 최근 들어서 이제 신흥국들로의 그 글로벌 펀드 매수 자금들이 계속 좀 들어오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 쪽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조금 물음표가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좀 계속 봐야 되는 게 삼성전자보다는 소부장 쪽에 집중하자.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가 못 가는 이유가 파운드리라고 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파운드리라고 봤을 때 그러면 결국은 이거 수율을 높이려면 뭘 많이 해야 될까요? 뭘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율을 높이려면? 네, 네. 불량품이 많이 안 나오게 하려면 일단 자꾸 경험이 쌓여야 맞습니다. 된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그러려면 그러니까 노은상 센터장은 이거는 그냥 새로운 어떤 나노, 5나노 때도 그랬고 6나노 때 이거는 하나의 의례적인 행사이다. 네. 그러면서 그렇죠. 이제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네. 그러면 말씀하셨던 대로 경험치를 높여야 돼요. 경험치는 뭐예요? 테스트잖아요. 테스트를 하려면 테스트 쪽에 맞습니다. 테스트 소재 장비. 그래서 이 그림은 좀 많이들 보셨을 건데요. 이거 이제 반도체 제조업용 밸류 체인이거든요. 요건데 여기서 좀 보면요. 여기 이제 쭉 뭐 웨이퍼 제조부터 쭉 이 자료는 아마 인터넷에도 많이 있을 거고요. 찾아보시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요 검사 테스트거든요. 여기 부분. 여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사트 쪽 말고 여기 핀셋이나 여기 보면 소켓 들어가는 거. 제가 한 번도 말씀드렸던 ISC 같은 것도 여기 있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 중에 본 게 TSE, 리노공업 ISC, TSE를 봤는데요. 오늘 주가가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이, 제 의문의 대답이라도 하듯이 TSE가 오늘 상대적으로 엄청 강세를 좀 보여줬어요. 네. 그러니까 저 여기서 사실 역으로 힌트를 좀 얻었어요. 결국은 삼성전자가 주가가 가려면 파운드리 쪽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러면 테스트를 많이 해야 될 건데 테스트를 하려면 결국 소재는 계속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소켓이라던가 장비라던가 이런 부분 그러면 지금 그게 많이 들어가는 게 TSE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ISC 이런 것들 소켓 장비, 소켓 소재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죠. 다만 이제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리노공업. 리노공업은 사실 좀 주가 흐름이 별로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언젠가 갑자기 좀 급등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소켓에서는 내가 대장이야 라고 말해줬던 거는 지금 일단은 TS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 소켓 쪽에서 대장은 뭐 딴 거 볼 거 없어요. 얘를 보면 돼요. 예, 얘가 신고가 내는 애가 결국 계속 신고가 내고 얘가 죽으면 다른 애도 같이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대장주를 매매하라는 관점을 봤을 때는 TSE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관점으로 좀 이제 그래서 대형 이제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보다는 소재 장비 쪽 보시는 게 낫다. 그래서 지금 테스트 기업들 관련 최근에 보면 사실 소켓이나 이제 ISC 같은 경우는 리포트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TSE도 올해 나온 리포트들이 있고 테스터 업체들 있죠. 유니테스트, 테크윙, 그다음에 멕시코, 네페스, 테스나 뭐 이런 종목들 쭉 살펴보시면서 분명히 이제 시장에서 먼저 치고 나가는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TS처럼. 그래서 테스나는 이번에 좀 두산에서 인수하면서 조금 일단은 흐름이 좀 좋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테크윙 보면 테크윙도 흐름이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는 흐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어차피 IT 쪽을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쪽을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원익 IPS나 다른 원래 이제 디램이나 낸드 쪽의 소재 장비 우리나라 5대 장비들 주가들을 보면 썩 재미없는 흐름인데 소재 쪽은 계속 이제 테스트를 하면 써야 되니까 낫다. 그래서 그냥 삼성전자 살 돈 있으시면 일단 지금은 이쪽에서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좀 상대적으로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어제하고 오늘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좋은 건 알겠는데 네, 그렇죠. 삼성전자는 워낙 매도세가 강하니 그렇죠. 외국인데 오히려 삼성전자의 그 실적 상승을 견인하는
그 그쵸? 밑에 단 중소형주들에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삼성전자가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이제 전제 조건을 놓고 가면 어쨌든 써야 되니까 써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새 반도체 애널리스트들도 상당히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어려우실 거예요. 네, 어려우실 거예요. 일단 숫자로만 봤을 때는 주가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일단 주가는 여기 있는 거고 일단은 근데 덕분에 사실 삼성전자가 조금 잘 안 되다 보니까 좀 중소형주들이 사실 또 잘 되는 부분들은 사실 좀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이제 밸런스를 좀 맞춰가야죠. 네. 네. 자, 지금 이제 긴축이 상당히 강하게 지금 언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금리 인상과 그 이슈와 더불어서 상승했던 그 은행주들, 보험주들 이런 것들 어떻게 이제 또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이냐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그렇죠. 있는데. 근데 사실 어제 뭐 의사록 발표 나온 것들 보면 다 기존에 있었던 내용들인데 왜 이럴까? 사실 뭐 그리고 지금 금융주 중에서 보험주들은 계속 실적 개선 상승세가 좀 나오면서 사실 되게 강한 모습들이거든요. 그에 반해서 은행주들은 좀 사실 별로 좋지 않은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봤던 게 한화손해보험이었나요? 한화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계속 신고가 랠리를 하고 있고 제가 좀 긍정적으로 봤던 게 하나금융지주 반대로 은행주들이죠. 하나금융지주는 좀 고자리에서 맴돌고요. 그 다음에 KB금융도 좀 사실 좀 고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상태예요. 아직 이인 개선 휴전치가 별로 나오진 않고 있고요. 이제 최근에 보면 EPS 1분기 예상이익이 기존보다 계속 추정치들 올라가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손해보험주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그거 딱 그대로 또 이런 종목들은 또 사실 EPS 추정치들이 올라가는 대로 또 종종 잘 제대로 반영해준 종목들이 있어요. 뭐 이따 또 소개시켜드리겠지만 일단은 지금은 그쪽에서 은행주들도 좀 기대는 하고는 있기는 한데 좀 탄력을 한번 좀 늦어지긴 한데 과거 2015년, 16년, 17년 사례까지 봤을 때 지금 일단은 중립금리를 더 높이자라는 의견까지 나왔거든요. 3% 이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것도 이제 보통 반영하는 날이 오겠죠. 은행주들도. 예, 그래서 그럼 은행주들은 아직까지도 뭐 비중 좀 신고가가 더 나야 이제 저도 좀 더 매수를 하거나 이제 신고가 매매를 할 건데 아직까지는 일단 일정 부분만 태우고 범위 내에서 지금 박스권 매매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이번 주 이가 가장 우리가 큰 흐름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긴축이라든가 금리 인상의 강력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반등세가 나스닥도 그렇고 한국 시장도 이제 꺾이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반등세는 좀 당연히 꺾였다라고 봐요. 기술적인 반등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다만 이제 아직 5월까지는 시간이 지금 한 달 반 정도 남았거든요. 그때까지는 이제 금리 인상이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들은 시장에서 계속 툭툭 던질 겁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시장이 좀 과열로 올라갈 것 같으면 또 찬물 끼얹을 거고 또 빠지면 또 이미 반영됐다라는 이슈로 또 반등 나올 거고 그 자리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뭐 한국은 2,7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냥 위아래 계속 그냥 기술적 지수는 정말 그 자리 뺑뺑뺑 돌 수 있습니다. 대신에 종목만 잘 선택하면 오늘처럼 2차 전지가 슈팅이 나온 날이 있고 그다음에 뭐 리오프닝 슈팅이 나온 날이 있고 또 어떨 때는 또 다른 섹터들 슈팅이 나온 날이 있고 거기 자리가 돌 건데 이제 그런 종목들이 또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아직까지는 4월 달도 이제 이제 실적주와 테마주에 좀 약간 중간 이제 같이 섞여서 가는 구간이긴 한데 그리고 지금 1분기 코스피 영업이익도 다행히 연초보다는 올라오고 있고 또 심지어 지난주 대비해서도 계속 조금씩 상향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 따라서 이제 신흥국들로 이제 그 자금들도 계속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도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개별주들이 바닥에 있다가 이제 팡팡 튀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개별주들 문제는 뭐냐면 되게 오랫동안 하락이나 횡보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급등이 나와버리면 다 윗꼬리 달고 쭉 내려와 버려요. 이게 확실한 테마를 타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은 개별주들이든 테마주든 이건 이제 실적을 완전히 이제 52주 신고가 영역에서 있는 종목들 말고는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해서 턴하는 종목들이 있으면 이제 그거는 어느 정도 슈팅이 나오면 좀 정리했다가 또 다시 밑에 다시 사고 이런 식으로 전략을 하신다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종목을 내가 오랫동안 갖고 있다가 이게 갑자기 뭐 20% 반등을 했는데 아마 잔고상으로는 본전이 되지 않을 거예요. 상한가를 가더라도 그런 종목이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더 저항이든 좀 어느 정도 뭐
이평 저항이든 가격 저항이든 해서 좀 약간 비중을 뭐 반을 줄이든 30%를 좀 줄였다가 또 밑에 떨어지면 또 다시 사고, 그래서 수량을 늘려가는 방법으로 또는 총 자산을 늘려가는 방법으로 일단 지금은 그렇게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물론 어려우실 겁니다. 그렇죠. 지금은. 네. 그리고 지금 꽤 종목들도 많이 펼쳐져 있으실 확률이 높을 텐데, 일단은 요 기회 삼아서 이제 좀 집중하는 종목들도 좀 좀 선택과 리밸런싱해서 선택과 집중으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에코프로비엠과 네. 관련해서 우리 이제 네. 지난번에도 좀 며칠 전에도 이야기 좀 네. 나눴었는데 아침 방송에서 네. 일단 유무상 증자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네. 좀 조심하자가 이제 좀 많은 의견들이었는데 오늘 강한 네. 상승을 이뤘어요. 네. 일단은 오늘 윗꼬리를 나오고 기술적으로 글쎄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어제도 사실 이걸 가지고 사야 된다, 팔아야 된다 의견들이 많이 엇갈렸는데, 저는 뭐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계속 중립 의견을, 뭐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중립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사실 조금 저는 계속 조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량 상장하는 게 7월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무조건 물량을 받는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누구는 또 무증 안 받고 또 그냥 권리락 전에 팔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아직 유상증자 가격이 아직 또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발행가격은 나왔지만 확정가는 아직 아니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면 유상증자 가격도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통제해야 되는 부분들도 좀 있다고 봐서 일단은 저는 계속 중립 의견입니다. 네. 지금 2차 전지 전체,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주 쪽이 전체가 네. 좋았던 어떤 흐름인가요? 아니면 오늘은 에코프로비엠의 오늘은 제가 이렇게 섹터별로 쭉 종목들을 보잖아요. 네. 그러면 오늘 아침 한 오전까지는 2차 전지만 빨간색이었어요. 네. 2차 전지만 거기만 진하게 빨간색이 다 들어있었고 나머지는 다 별로였고, 오후 들어서 이제 에코프로비엠이나 2차 전지 주식들이 윗꼬리가 달리니까 오늘 뭐 이제 2시 넘어서부터 이제 개별주들이 오늘 오전에 눌렸던 뭐 기판이라던가 뭐 다른 반도체 섹터라던가 아까 THC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쪽으로 조금 수급이 좀 퍼지는 그런 느낌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기사회생이라고 초반에 말씀드렸던 게 너무 2차 전지 쪽으로 쏠림이 심했던 그 오전 수급이 오후 들어서는 좀 약간 분산된 듯한 그런 느낌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도 뭐 다행히 뭐 2차 전지는 뭐 충분히 뭐 매매할 구간은 나오겠습니다만, 글쎄요, 뭐 아직은 좀 저항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황 팀장님은 일단 네. 2차 전지 소재주 쪽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장기 투자를 위해서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있다. 저는 기존에 있었다라고 하면 좀 팔고 다시 사도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트레이딩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에서 네. 봤을 때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는 가격대다. 지금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신규로 그렇죠. 가기에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런 그 긴축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좀 시장이 불안해하고 있는 네. 상황이라면 어느 쪽에 좀 관심을 갖는 게 좋은가요? 지금 일단은 실적 성장주들 결국은 이제 4월달 넘어가면 결국 실적을 집중할 수밖에 없고, 시장이 어려우면 가장 먼저 찾는 거는 실적 부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가 1분기 실적이 상향이 나오는 종목들,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계속 추정치들이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는데, 그 예를 드렸던 게 롯데정밀화학이었잖아요. 롯데정밀화학 같은 거 지금 신고가를 이제 내려고 하는 종목들인데, 지금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아직 덜 올라간 것 중에 반도체 기업들이 많습니다. 유진테크, 유니셈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가스공사도 이번에 가스 가격 올라가면서 그렇고, 원희 QNC, 그 다음에 SFA, 롯데정밀화학, 하나손해보험, 동국제강,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이 롯데정밀화학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요게 최근에 보면 가성소다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네, 대표적인 회사가 업계 1위는 이제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LG화학이랑 하나케미칼이 가장 사이즈는 큰데, 매출 비중에서는 이제 롯데정밀화학이 좀 더 이제 탄력적은 좀 가볍게 움직이고요. 요거보다 더 작은 게 백광산업이거든요. 이거 예전에 한번 저희가 가성소다도 하지만 반도체 소재도 같이 한다라고 해서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고 했는데, 그래서 롯데정밀화학을 보고 백광산업을 봤는데, 백광산업이 다음 주 조금 사실 좀 기대되는 구간이기도 해요. 네, 어떤 면에서? 요것도 이제 가성소다 비중이 굉장히 높은 회사입니다. 전체 한 50% 조금 안 되게 가성소다 비중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성소다 가격에 더 민감하게 움직이는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거래량도 터지고 이제 물량 소화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서 다음 주에 한번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이제 백광산업, 그냥 개별주를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 작은 종목.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뭐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IT 기업들이
일단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다 잔뜩 품고 있습니다. 이미 뭐 몇몇 종목들은 증설도 완료했고, 그다음에 실적도 다 기대되는 종목들이 많아서, 그래서 올해 반드시 가져가야 될 종목들이 리오프닝 주식들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쪽은 가지고 있으면 엉덩이 싸움하면 분명히 올라올 종목들이라고 봐요. 엉덩이 싸움하면. 네, 그러니까 다만 이제 그 시기가 언제냐. 네. 그 시기가 언제냐인 거죠. 시장에서 언제쯤 다른 종목들 매매하고 다 이제 집 나간 탕자가 언제 돌아올 기다리는 것처럼 가지고 있으면 편한 종목들 반도체기는 합니다. 아직까지는. 반도체. 네, 네 반도체 근데 대신에 IDM 쪽들 말고 큰 애들 말고 이제 소부장 쪽이 좀 더 매력적인 종목들이 많죠. 월덱스도 그렇고 원익QNC도 그렇고 오늘 아까 뭐 TSE도 그렇고 ISC도 그렇고 그런 종목들. 그래서 계속 그런 쪽은 좀 답답하더라도 가지고 있으면 보답을 좀 주지 않을까 그런 종목들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네. 지금 이야기하신 근데 리오프닝과 관련해서는 네. 지금 이미 많이 올라온 섹터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더 좋을 거라고 보는 네. 건가요? 네, 아직은 조금 더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고 오늘은 2차전지가 에코프로비엠 이슈를 통틀어서 좀 그쪽으로 그러니까 요즘에는 시장의 주도주 섹터가 하나 정도 나와요. 하나나 두 개. 뭔가 분산되지 않고. 그러니까 한쪽으로 쫙 몰리니까 다른 쪽이 좀 오늘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오늘 막판에 리오프닝 뭐 하이트질러도 좀 막판에 아랫꼬리 달고 올라오고 제약바이오도 좀 올라오고 이제 그랬는데 또 다음 주 되면 또 다른 주도 섹터가 나오겠죠. 예. 근데 이제 그 중에 가장 확률로 본다라고 하면 반도체하고 리오프닝 쪽은 아직 포기하기엔 너무 이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저효과들도 좀 있고. 네. 그러니까 투자 관점에서 그 두 섹터에 대해서는 그 테마에 대해서는 계속 좀 잘 네. 신경을 좀 쓰자.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네. 이해를 할게요.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